안녕하세요. 저 합격의 법학원에서 무역영어랑 무역실무 담당하고 있는 저 이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일단 우리 김하늘 관세사님께서 전반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저희 강의 커리큘럼은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제 저는 무역실무 관련해가지고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관세사 시험에 진입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관세사에 그래도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난 마음 먹었다. 그래 관세사로 한번 뽕 뽑아보자. 되자.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일반 기업체 한 5년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 기업을 다닐 때랑 관세사로서의 삶을 살 때랑 훨씬 좋습니다. 지금이 저는 훨씬 만족스럽고 그냥 일반 기업체를 다녔다면 지금 되게 불행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관세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진입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선택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관세법에 이어가지고 무역영어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관세사 1차 시험 가장 높은 허들은 단연코 회계학입니다. 회계학이 1차 가장 이제 어렵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고 꽈락률도 실질적으로 제일 높아요. 두 번째 무역영어입니다. 예, 무역영어. 자, 그럼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무역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영어를 내가 뭐 외국에서 꼭 살다 오지 않고 그냥 그 한국에서만 공부하셨다, 뭐 중고등학교 마치셨다 하시면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다만 기출 문제 유형이 예전이랑 조금 바뀌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점수를 잘 맞으려면 당연히 기출 분석을 해야 되고 기출이 최근에 협약과 규칙에서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뭐 운송 파트나 이런 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규칙을 공부를 덜 할 수밖에 없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체감 난이도는 좀 높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3년치를 잘 분석을 해보시면 3대 협약이 안 어렵습니다. 3대 협약의 상중하 난이도를 따지면 상 난이도가 거의 10%도 안 돼요. 한 중하 난이도가 나머지 90%를 차지하고 3대 협약만 거의 한 7, 80%만 내가 가져간다 싶으시면은 무역영어 뭐 꽈락은 당연히 안 나오고 고득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뭐 운송 파트나 뭐 이런 쪽에서도 아주 지엽적인 데서 나오면은 그거는 다 같이 못 맞추는 거. 어차피 그거는 다 같이 버리는 거고, 뭐 1조 정의, 2조 적용 범위, 뭐 이런 쪽에서 나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어떻게 되더라도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 3대 협약에 무조건 충실을 하셔야 됩니다. 3대 협약만 잘 가져가셔도 무역영어 정복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인코텀즈는 지금 개정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개정돼서 나올 만한 문제들 다 나왔어요. 나올 만한 문제들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다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실무상 지금 물류 대란이죠. 물류 얼마 전에 화물연대 파업도 했기 때문에 운송 관련된 협약이랑 규칙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5문제 이상은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역 실무 문제가 감소하다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왜 자꾸 이렇게 협약과 규칙에서만 많이 나오냐? 이슈가 없거든요. 협약과 규칙에서 나오면 거의 답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무역 어떤 그런 실무 관련된 문제들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역영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겠죠. 자, 일단 무역영어는 1권과 2권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권은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 2권은 협약과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무역학과를 전공하셨거나 뭐 국제통상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무역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는 있으시겠죠. 근데 저도 이제 중문과 나왔거든요. 저도 무역영어 공부할 때 잘 몰랐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1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론적인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최종 목적은 시험장 들어갈 때 협약책 딱 2권 한 권만 들고 들어가는 게 이제 최종 목적인데,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자, 두 번째 일단 무형 영어 2권 국문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대 협약 C, I, S, G 인코텀즈 UCP 여기서 최소 18에서 20문제가 나오고, 요 CISG, UCP, 인코텀즈의 국문조차도 처음에는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문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끊어 보셔야 됩니다. 끊어 보셔야 되고, 국문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신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영문을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이 영문을 끊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그래도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무형영어 문제가 좀 쉽게 나왔을 때는 그냥 기출문제 좀 많이 풀어보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었는데, 지금 기출 유형은 여기저기서 이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끊어서 공부를 안 하셨으면 절대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무형영어 이제 영문을 다 공부를 하셨으면은, 그러니까 끊어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 항씩 공부하시고, 이제 그 한 항도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셨다. 그러면 이제 조문별로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쭉 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는 이제 영문만 보셔야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여태까지 이 무형 영어 강의라는 게,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CISG에 뭐 1조를 공부를 하든 어떤 조를 공부를 하든 영문을 끊어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강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길어지고 학생분들이 이해는 하시기 힘든데 강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파고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강의가 거의 없었는데, 제 강의 들으십시오. 네, 제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무형영어 점수 잘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영어랑 저 이제 무역실무 같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1차 때 어떠한 부분을 공부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역실무에서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같이 연계성 있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에서 여기까지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2차에서는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다. 그런 것들을 다 잡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효율성도 함께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세사 되시기로 마음 먹으셨잖아요. 마음 먹으셨으면 회계학, 무형영어 씹어 드셔야죠. 무형영어 씹어 드시려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씹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저희 세 번째 이제 내국소비세법 담당하시는 그 김충신 세무사님께 내국소비세법을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